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바로 아침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무슨 비싼 영양제나 거창한 운동법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당장 내 침대에서, 내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이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뇌경색 위험이 가장 높다는 그 아침의 위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소리 없이 망가진다는 콩팥을 미리 지켜내는 좀 의외의 비결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게 신경과랑 신장내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분야잖아요. 근데 이 두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딱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점에서요? 바로 필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필터를 두 개만 꼽아라 하면 단연 뇌혈관하고 콩팥이거든요. 아, 필터요? 네, 뇌혈관은 뇌로 가는 피를 거르고 콩팥은 온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죠. 그래서 자료들을 쫙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 필터들을 잘 관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몸 전체 시스템을 살린다. 와, 필터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뇌랑 콩팥이 완전히 새롭게 연결되네요. 그럼 첫 번째 필터? 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에서 공통사고로 경고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침 오전 6시에서 10시. 이 시간을 뇌경색 골든타임이라고까지 부르던데 이건 좀 무서운데요? 아니, 왜 하필 아침 시간이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혈액의 농도에 있어요. 혈액의 농도요? 네, 우리가 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거든요. 호흡으로도 나가고 피부로도 나가고. 결과적으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밤사이 수분이 쫙 증발해서 약간 걸쭉해진 수프처럼 아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끈적끈적한 혈액이라 상상만 해도 뭔가 혈관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그 혈액이 끈적하면 우리 뇌혈관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좁은 골목길에 끈적한 진흙이 가득 찬 덤프 트럭이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속도도 느려지고 골목길 벽에 진흙이 덕지덕지 묻겠죠. 네, 그렇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 벽에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이미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던 뇌혈관의 어느 한 지점에서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툭 하고 생겨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아침 시간이 위험한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 끈적해진 혈액을 다시 묽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료들이 첫 번째 해결책으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딱 꼽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아침에 정신 차리려고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왜 자료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강조하는 걸까요? 찬물은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물은 우리 몸에 약간 쇼크를 줄 수 있어요. 쇼크요? 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갑자기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위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율신경계가 깜짝 놀라거든요. 반면에 우리 체온과 비슷한 한 40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은요. 소화기관 입장에선 거의 뭐랄까 투명 인간 같아요. 하하, 투명 인간이요? 네. 아무런 저항 없이 아주 부드럽게 흡수돼서 혈액으로 곧장 스며들죠. 잠자던 몸을 아주 부드럽게 깨우는 가장 이상적인 모닝콜인 셈이에요. 자료에서 레몬 몇 방울 넣으라는 팁도 나오는데 이건 뭐 비타민C나 구연산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고요. 와, 물 온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군요. 저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물을 마셨으니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저 진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알람 울리면 상체만 벌떡 이렇게 해서 끄거든요. 거의 복근 운동처럼요. 근데 자료에선 그게 혈관에겐 최악의 행동이라고 경고하네요. 맞아요. 그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워있을 땐 피가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쪽으로 확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뚝 떨어져요. 젊을 땐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금방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이 더뎌지면서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그대로 의식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혈관을 살리는 3단계 아침 루틴이 바로 이거군요. 1단계가 미지근한 물 마시기, 그리고 2단계가 침대 위 5분 스트레칭, 누운 채로 기지개 켜고 목이랑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몸한테 나 이제 일어날 거야 하고 신호를 주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반드시 옆으로 일어나기. 정면이 아니라 몸을 옆으로 돌려서 팔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단순한 동작들이 우리 몸의 압력 조절 시스템이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심장에서 뇌까지 혈액을 다시 끌어올릴 준비를 시키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침에 눈을 뜨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뇌혈관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압력 조절 프로세스인 셈이에요. 이 프로세스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사고 위험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필터인 뇌를 위한 아침 루틴은 물 온도와 일어나는 속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 아침의 급박한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해보죠. 그런데 자료들은 훨씬 더 길고 조용한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 필터 콩팥인데요.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이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네, 뇌혈관은 막히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콩팥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조용해요.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그냥 좀 피곤하다거나 입맛이 없는 정도의 애매한 신호만 보내거든요. 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뇌가 급성 필터 문제라면 콩팥은 만성 필터 문제인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막히고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꿀이더라고요. 아니, 꿀은 보통 목 아플 때 먹거나 단맛 내는 용도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콩팥 건강이랑 연결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자료들의 관점은 이거예요. 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니다. 꿀은 설탕이 아니다. 네, 설탕은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쓰이지만 꿀이 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이미 분자가 잘게 쪼개져 있어서요.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흡수되는 직통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게다가 항산화, 항염증 성분도 풍부하고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 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장과 콩팥에 즉각적인 연료를 공급해주고 순환을 도와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콩팥이라는 필터가 잘 돌아가게끔 아침부터 고급 연료를 넣어주는 개념이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꿀을 먹는 타이밍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고요. 하루 3번. 첫째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꿀물 1잔. 이건 노폐물 배출과 에너지 공급. 이건 이해가 가요. 둘째가 오후 3시에 믹스커피 대신 꿀차. 이것도 피곤할 때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3시만 되면 다들 좀비처럼 믹스커피 타러 가거든요. 바로 그 오후 3시 믹스커피 습관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믹스커피의 카페인과 설탕은 순간적으로 뇌를 깨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요. 아, 오히려 물을 뺏어가는군요. 그렇죠. 이건 혈액을 다시 끈끈하게 만들고 결국 콩팥이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죠. 반면에 꿀차는 몸에 부담 없이 부드럽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면서 수분까지 공급해주니까 콩팥 입장에서는 훨씬 고마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의 변화죠. 그렇군요. 오후에 그 나른함을 달래는 방식이 콩팥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가장 의아했던 타이밍은 3번째였어요. 자기 전 1시간에 꿀 1티스푼. 잠깐만요. 자기 전에 단 걸 먹으라니요? 이건 제가 평생 들어온 건강 상식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긴데요. 살찌고 혈당에도 안 좋고 잠도 설치는 거 아니에요? 자료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적인 역발상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게 활동하면서 몸을 복구하고 기억을 정리하거든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뇌가요? 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뇌가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뇌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을 깨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벽에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 배고파서 깨는 게 아니라 뇌가 쓸 연료가 떨어져서 깨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때 꿀 한 스푼이 하는 역할이 밤사이 뇌가 쓸 수 있는 아주 작고 안정적인, 아, 보조 배터리. 맞아요. 보조 배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뇌에 꾸준히 연료를 공급해주니까 뇌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깊은 잠, 즉 숙면을 취할 수 있고요. 우리가 깊이 잠들어야만 콩팥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숙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서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요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결국 잘 자기 위해 먹는 꿀 한 스푼이 콩팥을 쉬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뇌를 위한 보조 배터리라니. 자기 전 꿀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분명 주의할 점이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마법의 약은 아닐 테니까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주의사항들이 있었죠. 물론이죠.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첫째, 꿀물의 온도는 아침 물 마실 때와 똑같이 40도 내외. 6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비타민이나 효소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해요. 아, 온도가 중요하군요. 네. 둘째, 반드시 천연벌꿀을 먹어야 해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섞인 사양벌꿀이나 가공꿀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 하루에 한두 스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예 꿀 섭취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이 정보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만성신부전 4기 이상 환자나 투석을 받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꿀의 풍부한 칼륨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심한 당뇨 환자나 보툴리누스 균 감염 위험 때문에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금지되고요. 어떤 건강 정보든 나에게도 맞을까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이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정리해보면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지 말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침대 위 스트레칭으로 우리 몸의 첫 번째 필터, 뇌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하루 중에는 아침 공복, 나른한 오후, 잠들기 전이라는 전력적인 타이밍에 꿀 한 스푼으로 두 번째 필터, 콩팥에 좋은 연료를 공급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현명한 습관이에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건강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공감 가는 말이네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10년, 20년 뒤 내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 마시기나 꿀 섭취는 뇌와 콩팥이라는 특정 필터를 위한 습관이었지만 그 효과를 들여다보면 결국 혈액순환, 숙면, 피로회복 같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몸 전체 시스템을 위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거창한 게 아닐 거예요. 점심 먹고 사무실 주변을 5분만 걷는 습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5쪽만 읽는 습관처럼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이겠죠. 그 작은 시작이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